네, 함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 시간에는 정리할 것은 합성함수, 역함수 두 가지 공부할 겁니다. 합성함수, 역함수는 사실 이거 되게 그 내용이 많은데 복잡한 내용들을 빼고 기본적인 내용들밖에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 정의가 중요하고요. 정의 가지고 문제를 다 풀거든요. 두 번째는 얘에 대한 성질 그리고 어떠한 각 조건들에 대한 공부들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어렵지 않게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합성함수 들어갈게요. 합성함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정리하고요. 두 번째, 성질을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합성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x라는 집합이 있고요. 이렇게 y가 이렇게 있어. 여기 중에 하나만 적어서 x라고 적을게요. 여기 이제 여기 y라는 그런 원소가 있어. 그런데 얘는 요 z까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함수의 이제 원소를 z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함수의 이름을 f라는 함수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함수를 g라고 말을 할게요. gx라고 말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fx가 y가 됐죠. 저희가 알 수 있어요. fx가 y가 된 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fy가 z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방에 z로 갈 수 없을까라는 것을 찾아낸 게 바로 이제 합성인데요. 얘는 어떻게 합성하냐면은 얘를 먼저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를 적고 이렇게 정의를 g 그다음에 서클 또는 합성 읽을 때 얘를 동그라미 서클 읽기도 하고 합성 읽기도 해요. g 합성 f 그다음에 x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g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g 서클 f의 x의 정의는 얘는 g 가로치고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fx가 지금 현재 fx가 y죠. 얘는 결국은 g의 y가 되는 거 순서가 gy가 결국은 z가 되는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번에 가는 함수의 이름을 g 서클 fx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가 바뀌어 중요하다. f 합성 g가 아니라 g 합성 f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대로 다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지 성질 한번 볼까요? 성질 책에 세 가지를 정의해놨네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행렬하고 비슷하죠. 행렬하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렬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자, 무슨 말이냐면요,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거의 대부분 다릅니다. 하지만 언제 똑같냐면요, 똑같을 때가 있어. 이렇게 합성할 때, i를 합성할 때요.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똑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역함수를 합성할 때도 얘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빼고 웬만하면은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합시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단 요거 두 개 성립한다. 자, 두 번째, 특이하게 얘는 그런데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데 이거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자, 결합법칙은 뭘 말하는 겁니까? 법칙은 세 개의 합성을 할 때요, 앞에 거를 먼저 합성을 하든 아니면은 뒤에 거를 먼저 합성을 하든 값이 안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세 번째 항등함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요거 정리했던 부분들 항등함수 정리까지. 물론 요 값은 당연히 f가 되겠죠. 요까지. 추가적으로 요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이제 i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알치게 되면 합성함수 문제는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요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정리할게요. 네, 두 번째 역함수를 들어갈게요. 역함수. 역함수도 정의가 중요해요. 항상 첫 번째 정의부터 물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 역함수는 어떤 정의를 갖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 x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y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 함수의 이름이 fx야. fx가 치자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할게요. x에서 이제 y로 가는데요. 이름은 fx는 y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함수의 모양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든 함수가 바로 이제 그건데요. 역함수인데, 역함수의 그 이름은 f의 인버스.
F의 인버스 Y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요것이 역함수 정의야. F 인버스의 Y가 X가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F의 인버스에 만약에 A가 B라고 치잖아? 그러면은 요 성질에 의해서 요 두 개를 바꿔주면 되잖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F, B가 A가 되는 거 있죠. 요것이 역함수를 풀 때 다 풀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를 역함수 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문제 푸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요. 대부분 다 이러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F, 3이 5라고 치면 우리는 딱 보자마자 F 인버스의 5가 3이 되는 이런 구조 있죠. 이쪽에 바꿔주는 게 너무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역함수는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이. 넘겨볼까요? 116페이지에 조건이 중요한데요. 조건은 항상 1대1 대응해야지만 존재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함수에 이게 1대1 함수를 해가지고 여기가 y가 더 많으면 반대로 갈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함수가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이유는 알겠죠? 너무 중요한 건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내용은 얘는 y는 x의 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그 대칭 이동에서요. a, b를 y 플러스 대칭이면은 얘는 b와 a가 되는 거죠. 역함수는 x, y 바꿔주는 거잖아요. x, y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y 플러스 대칭이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얘가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원래 함수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요. 교점을 구할 때 얘를 구하지 않고 인버스 x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한다? 얘는 그냥 y는 fx와 y 이퀄 x의 교점을 구한다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절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와 y 이퀄 x의 교점으로 구한다는 거.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기출문제가 거기 이제 뭐 1번부터 해가지고 쭉 합성함수, 역함수를 같이 묶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됐어요. 1번, 2번, 3번 다 그런 문제고요. 4번은 역함수만 계산하는 문제고 5번도 똑같이 합성함수, 역함수 계산. 6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나 역함수를 묶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됐고요. 어떤 그 이론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출제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7번도 합성함수에 대한 계산 문제고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고요. 9번도 전부 다 계산하는 문제들로만 출제가 됐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함수 fx는 x 플러스 a, fx는 x 플러스 a. 그 다음에 gx는 ax 플러스 b일 때 g와 f를 합성한 것이 2x 플러스 1이었다. 이럴 때 g 인버스 1을 구하여라.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일단 순서를 봅시다. 이렇게 쭉 주어진 거는 일단 물론 A, B 두 개를 구하겠죠. 뭐 식 두 개가 필요한 것도 알겠고 첫 번째는 얘를 먼저 얘를 먼저 합시다. G 가로 열고 fx 요거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fx 안에 x 플러스 a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 차례 x 플러스 a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a에 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것이 2x 플러스 1이야. 다시 하나가 나오지. 정리하면은요, a가 2가 되는 걸 알겠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정리시키면 a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가 되니까 얘랑 같게 되겠지. 결론적으로는 a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가 1 된다는 게 나옵니다. 이 집어넣으면은 2, 4 플러스 b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되는 그러한 구조네요. 자, 두 번째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g의 인버스의 1을 구하여라. 자, 항상 얘기하지만은요, 이런 경우에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역함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의 인버스에 만약에 A가 B라고 치면 우리는 정의에 의해 G의 B가 A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푼다가 이 문제를 푸는 풀이에요. 자, 다시 말해가지고 얘를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놈을 X라고 놨어. A라고 넣을까? A라고 놨어요. 그럼 얘는 G, A가 1 되는 거잖아. GX 함수가 뭡니까? GX 함수는 A가 현재 구했으니까 2고요. 2X고 B가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바로 GX란 말이죠. 일단 A를 대입하는 거야. A를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3의 1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A는 2가 되는 이런 문제였었죠. 결국은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해법이에요.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 역함수를 묶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x는 x-3에 대하여 x-3에 대하여 g 합성, g 서클 f1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 인버스 f의 마이너스 1이 3이다. 이럴 때 ab를 구하는 거네요. 자, 지금 식이 두 개가 나왔고 문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딱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g의 f1, g의 f1 요것이 마이너스 1이야. 그대로 대입합시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죠. g의 a 플러스 b가 여기 집어넣는 거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야. 아하, 식 하나가 나왔네요. a 플러스 b는 2가 됐네. 두 번째를 이용하겠죠. 두 번째 이용합시다. 그래서 얘는 g의 인버스의 f의 마이너스 1 요것이 3이야. f의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요 놈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그리고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 얘는 g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시죠? 됐어. 두 개 연립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니까 두 개를 더합시다. a 없애면 2b가 2야. 그래서 b가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a도 1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a, b는 1 되는 이러한 구조의 문제였네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정의대로만 쭉 따라만 가면 대부분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네 번째 내용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많이 쓰이진 않아도 그래도 당연히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자, 예를 들어서 뭐 y는 3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일단 항상 볼 때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대1 대응 함수죠. 증가함수니까. 본 다음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할 일은 x, y를 교환시킵니다. 얘는 x는 3y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두 번째 할 일은 y는 무슨 꼴로 바꿔준다. 꼴로 바꾸기. 뭐 쉬우니까 바로 할게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되냐? 3y는 x-4가 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그러한 구조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표시하냐? 얘를 만약에 fx는 3x 플러스 4라고 적으면은 얘는 f의 인버스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중요한 게 생기는데요. 세 번째는 여기 지금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와 공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2차 함수가 되면은 정의와 공력이 존재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가 않지. 지금 역함수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얘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요렇게 꼭 시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존재가 붙어요. 얘는 원래 함수의 치역이 y값이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정의역을 표시해 준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표시해야 됩니다. 요거 이런 것들. 역함수 가는 순서는 x, y 교환시켜서 y는 이걸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2차 함수인 경우에는 역함수의 정의역을 반드시 표시해 준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역함수의 성질. 성질 볼게요. 쉬운 것들이니까 빨리 할게요. 첫 번째, f의 인버스의 역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 그대로 되겠죠. 자, 두 번째, f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f와 g의 전체 역함수는 얘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g의 인버스, f의 인버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성질이니까 뭐 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할게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유를 보면은요, 우리 f랑 g가 있어. 얘랑 어떤 것을 합성해서 결국은 i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가 없어지려고 그러면은 g부터 먼저 없애려면 g 인버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없어지고 얘가 없애려면은 f 인버스가 돼야 되겠죠. 결국 얘는 뭡니까? 얘는 결국은 얘 f 인버스 g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합성한 것이 i가 될 때 두 개 역함수 관계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아까 했던 것 중에 f랑 f의 인버스는 f의 인버스랑 f랑 합성한 거랑 같고 얘가 i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내용이 다 끝났고요. 거기 이제 그 그림이 있죠. 1번, 2번, 3번과 4번에 대한 그래프 있죠. 이거는 이제 그냥 위에 것에 대한 설명한 거니까 한번 잘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세 번째는 루트가 나왔네. fx는 루트 x라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gx는 또 분수함수네요. 얘는 분수함수랑 무리함수를 합성하는 그런 문제겠네. 2x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2x-3이 되었다. 이럴 때 g 합성 f의 인버스의 2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따라가 순서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요거 두 개를 g f의 인버스 2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의 값을 구하려고 f 인버스 2를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a라고 놓고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 fa가 2가 되는 걸 이용한다. 항상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자, a를 집어넣으면은 루트 a가 2니까 구하고자 하는 a는 제곱 4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g a가 4니까 4라고 적으면 되겠지. 4.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네요. 4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2, 4, 8 더하기 11. 3은 11. 그 다음에 2, 4, 8 빼기 3이니까 5가 되는 이러한 문제 풀이로 나오는 문제였었네요. 어렵지 않죠? 넘깁시다. 118페이지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네. fx가 두 가지를 가져요. 이렇게 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값을 갖게 되고,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말하는 거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갖는데 얘는 x가 1보다 클 때를 말할 때 f의 인버스, 그 다음에 합성 f의 인버스 전체 5를 구하여라 라고 말을 했네요. 그럼 얘는 x의 값에 따라 변하는 함수가 항상 변하는 걸 말해요. 봅시다. 시키는 대로 f의 인버스 가로치고 f의 인버스의 5를 구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얘는 구하는 게 아니야. 얘를 역함수 구하지 않고 a라고 놓고 fa가 5가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x값을 모르니까 두 개 다 넣어보는 거야. 여기 넣어보고 여기 넣어봐. 여기 넣으면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5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되죠. 얘는 그래서 되지가 않습니다. 1보다 클 때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 되겠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문제 푸는 거죠.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5가 되고 5를 넘겨.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는데, 그럼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돼서 결국 a가 3 또는 a는 마이너스 1인데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3은 되지가 않지요. 되지가 않지요. 얘가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 됐어. 자, 구했죠? 다 똑같이 집어넣읍시다. 이제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구했고, 두 번째에다가 F의 인버스, F의 인버스 A, O가 A니까 A가 마이너스 1. 얘를 구하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다른 값을 놓고 문제 풀죠. FB라고 그런다. 그래서 FB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를 찾는 거야. 여기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서 B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O.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O.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 얘도 또 안 되네. 안 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은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은 0. 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값은 A는 마이너스 1 맞았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FB는 마이너스 1. F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얘가 마이너스 1이군요. 여기서 틀렸네. 여기서 틀렸어요. 이게 마이너스 1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맞네요. 여기서 딱 떨어지네.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서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얘는 B 값이 넘어가서 3 되니까 얘보다 큰 게 맞죠? 얘가 답이 되는 그러한 구조였었네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했네. 첫 번째 것을 풀고 두 번째 것이 똑같이 같은 원리로 풀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얘를 다른 값으로 놓고 푸는 거, 역함수 정의 이용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풀이죠. 요거. 다 똑같이 이렇게 풀었죠. 다 똑같이 이렇게.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5번과 6번 문제를 볼게요, 한번. 5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5번 문제 봅시다.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나왔고, 얘에 대해서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 x가 2x를 만족할 때, 이럴 때 g2를 구하는 거고요. 얘는 요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네요. 아까 했던 공식이었었죠, 요 공식. 얘는 뭐니? 얘는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뒤에 거부터 먼저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 전체에 대한 x.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의 x. 전체가 2x가 된다. 그리고 나서 2를 구하는 거죠. g2를 구하는 거니까, 먼저 뭐를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요거를 먼저 합성해서 할게요, 순서를.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f의 2x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g의 인버스 x. 이게 가장 빠르겠네, 그치? 자, 이걸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 f2x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x 대입하게 되면, 얘는 4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요것이 g의 인버스 x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얘를 또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합성하면 되겠죠. g의 4x 플러스 1. 요게 되겠죠. 요것이 이제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 푸는 겁니다.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 쭉 된 거야. 자, 그러면은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것은 g2잖아요. 얘를 2라고 놓고 풀면 되겠지? 2라고 놓고 x를 구하면 되겠죠? 자, 4x 플러스 1이 2니까 4x 플러스 1이 2니까 x는 1 넘어가서 4분의 1 되는 거 알겠죠? 4분의 1. 그럼 얘가 g2가 4분의 1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 그대로 대입하면 g2는 x에다가 4분의 1 대입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썼네요.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두 가지로 문제를 풀었어요. 여섯 번째 문제 볼까? 여섯 번째 문제를 보니까 실수 전체 집합, 세 가지 함수가 나오네요. f, g, h. fx가 2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h랑 g를 합성한 함수의 이름이 3x 마이너스 1일 때, 이럴 때 h, 그 다음에 g 합성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정의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먼저 할 일은 뭐니? H 그 다음에 G 합성 F 전체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순서가. 그 다음에 얘를 또 쭉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할게. H 가로치고 G F1이잖아요. 합성함수의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제곱 1이니까 2가 되는 거지? 얘가 2야, 2.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H 가로 열고 G의 2가 되겠네요. 자, 이것이 얼마냐 묻는 거죠. G2가 됐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 대입해줘.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대입하면 되겠지. 똑같이. 그럼 얘는 HG2가 되겠죠. HG2. X 2 집어넣는 거야. 2 집어넣으면은 2, 3은 6 빼기 1이니까 정답은 5가 되는. 단수로 하겠냐면 따라만 가면 돼요. 합성 순서대로 얘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1을 구한 다음에 그대로 1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쭉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였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7번, 8번, 9번 3개 남았네요. 7, 8, 9 3개를 풀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fx는 x분의 x-1이라는 분수함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네요. f의 n 플러스 1은 얘는 이제 합성해서 만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f 2014 값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볼 것도 없이 얘는 규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2014년도에 출제된 거기 때문에 나왔다고 봤고 규칙이 나와요. 규칙. 그래서 얘는 규칙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2014라는 거 나왔을 때는 구하는 게 아니라 규칙 찾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고 문제 풀겠죠. 자, 규칙 찾기 봅시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볼게요. 해보는 겁니다. 규칙 찾는 방법은 뭐냐면 얘는 한 번에 알 수가 없어.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F2의 X를 한번 구해볼까? F2의 X라는 거는 fx 요거를 두 번 합성하는 거니까 보세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x자리에다가 x분의 x-를 집어넣는 거죠. 요거니까 이거잖아. 이거 집어넣게 되면은 x에다가 x분의 x-1을 대입하고요. 똑같이 저기다가 x분의 x-1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x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x를 곱한다. 이거 알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라지고 분모는 x-1만 남고요. 사라지고 x-1이 남과 동시에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얘는 정리하면 x-1분의 -1이 나와버렸어요. 두 개가 지워지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해야지 보입니다. f3의 x를 구해볼까? 그럼 얘는 f의 f2x를 대입하는 거죠. 요거 f2x가 얘니까 f에다가 x-1분의 -1을 대입해 봅시다. 자,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보죠. 그대로 분모가 x-1분의 -1 되는 것이고요. 분자는 x-1분의 -1 되고 이렇게 -1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없애려면은 분모 분자에 같이 x-1을 곱한다.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곱하면 x-1은 사라지고 분모가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또 사라지고 또 -x 플러스 1 되고 얘를 곱하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네요. 맞나요? 오케이, 정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에가 -2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x 플러스 1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그냥 -2가 되네요. -2 이렇게 돼버리네. 맞나? -2가 되는 게 맞나? 틀렸는데요. 어디서 틀렸지? x-1분의 -1 맞고 f3의 x는 f에 x-1분의 -1 집어넣어. 그럼 저기가 x-1분의 -1 x-1 맞고 -1 곱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사라지는구나. 여기서 실수했네. 이렇게 사라지죠. 그쵸?
약분되고 마이너스 1만 남는 거네요.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네. 이렇게 남죠. 분모는 여기서 많이 틀렸는데요. 여기서 틀렸네요. 많이. 여기서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요. 사라지고 분모에는 마이너스 1만 남고요. 그다음에 약분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만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x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워지고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 얘가 x가 된다. x가. 아하. 얘는 3번 합성하니까 x라는 i가 나왔어요. 항등함수가 나온 거예요. 항등함수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3번째 반복할 때마다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뭘 조사하면 되냐면은요. 2014가 3번째 반복하는 게 얼마만큼 반복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나중에 3 합시다. 3. 그럼 3, 6에 18, 21, 3, 7에 21, 4가 남으니까 4를 바깥에 빼면은 1 하면 나머지 1 돼버리죠. 아, 얘는 세 번째 반복되다가 요거 바로 다음 항이 나오는 거야. 다음 항이니까 당연히 원래식 그대로 되겠죠. 원래식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이, 얘는 원래식 그대로 F 2014의 X는 원래식 그대로 됩니다. X분의 X-1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014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하면 X에 201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2014가 들어가니까 2013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문제였었네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었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무리 칩시다. 8번 볼까요? 8번? 8번에는 합성함수에 계산하는 문제고요. fx는 3x-1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gx랑 f랑 합성했더니 x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g5를 구하는 거네요. 그냥 순서대로만 쭉 따라가면 되겠죠? 자, 따라갑시다. 자, 순서대로 따라가면은 g 합성해서 gfx는 gfx에서 3x-를 집어넣으면 요것이 x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g5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5라고 놓고 풀면 되겠지. 얘가 5야. 그러면은 3x-5니까 3x는 6되니까 x는 2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바꾸니까 g5가 바뀌었고 x에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2가 집어넣으면 2가 되는 뭐 되게 단순한 문제였었네요. 얘가 답인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이런 문제 푸는 것은 금방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9번에 fx는 x-1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gx는 요번에는 지수함수가 나왔네요. 2의 x제곱. 그럴 때 g 합성 f의 인버스에 2를 구하는 문제였었네요. 얘도 똑같아요. 항상 순서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g f의 인버스 2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a라고 놓고 풀면 되겠지. 그러면 언제가 2가 나오는지 볼까요? fa는 a-1분의 1이 2가 되는 거죠. 자, a를 구하려고 역수를 취하자. 역수 취하면 a-1은 2분의 1 되는 거 맞죠? 1을 더하니까 a는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게 되네요. 첫 번째 구한 것은 이거네요. 두 번째 이제 뭐 합니까? 자, 그대로 딱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결국 2분의 3을 구하는 거죠. 2분의 3. 자, 2분의 3을 구하니까 얘는 결국 2의 2분의 3제곱 되는 거죠. 이렇게.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은 얘는 루트 2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루트 8. 루트 8은 4, 2, 8이니까 이 루트 2라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자, 답이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게 되면은요. 10번 같은 경우는 요게 키워드는 이겁니다. fx와 gx의 교점 사이의 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얘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한다.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6의 교점을 x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프로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세요. 역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지.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돼서 노란 함수와 하얀 함수의 교점은 결국은 파란 함수와 하얀 함수의 교점과 똑같은 거죠. 얘가 y = x니까. 그래서 얘와 같다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x를 구하면 이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는 거야. 계산합시다. 넘기면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5x. 바로 나오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3, 2, 6 마마해서 x가 얘는 2,2와 3,3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여기 만나면 그쪽 하나가 2,2고 3,3이 되겠죠? 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3 빼기 1의 제곱 1. 그 다음에 똑같이 빼기 제곱 1 하면 답이 루트 2가 나오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사실 원리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역함수를 구하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게요.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러니까 R에서 R로 가는 함수다.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한 표시죠. 그런데 fx가 있는데 절대값이 붙었네요. fx는 a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것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여기서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얘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이 돼요. 자, 1대1 대응이 됩니다. 근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증가 또는 감소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함수를 보니까 1차 함수가 지금 나오는데 절대값에 따라서 합수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안의 값이 0보다 큰 경우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fx는 ax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서 얘는 a 플러스 1의 x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그래프야. 이보다 그거랑 같은 경우는요. 자, 두 번째 볼까? 두 번째는 이번에는 x가 음수일 때 정리하면은요. fx는 ax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나간다. 얘를 또 정리하면은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6이 되는 함수죠. 요거는 되게 중요한 함수인데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항상 증가냐 감소를 담당하는 것은 기울기죠. 얘는 기울기가 담당하는 거야. 이 기울기가. 그런데 1차 함수 두 개가 지금 2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모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를 기준으로요. 이렇게 감소가 되는 모양이거나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함수가 돼야지만 얘는 1대1 대응이야. 이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커야지만 얘는 감소 또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조건은 요게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얘다. 얘로 푸는 거다. 얘로. 기울기 곱이 0보다 크다가 이 문제의 풀이입니다. 자, 합시다. 정리를 하면은 두 개를 곱하는 거야.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큰 것보다는 크고 a가 1보다는 크고 또는 a가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우리 이제 함수까지 다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함수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삼각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